1번 보자.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근이 감마, 델타. 오, 그런다네. 근데 알파랑 감마랑 더했더니 2 플러스 2i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오. A, B는 실수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 어떤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인데 실근을 갖나 허근을 갖나 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래요? 그럼 먼저 해보자. 1-a의 제곱. 음수가 될 수도 있네. 그래요? b의 제곱 플러스 4. 4야. 8. 얘는 무조건 양수네? 그렇지? 이놈의 두 근은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다?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고. 그러면 요거는 판별식 D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다? 허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고, 이 i 뭐 플러스 이 i에 대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알파의 값이 뭐 플러스 이 i고 감마는 몰라. 왜 얘가 1이나 2나 3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허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바를 더했더니 2가 되거든. 그러면 실수 부분에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네. 알파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2i가 되겠습니다. 베타는 1-2i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A 값이 나왔어. A는 뭐가 돼요? 5가 될 거예요. 두 근의 곱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알파는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게 됐어요. 1 플러스 2i입니다. 감마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다 해결됐잖냐? 두 번째 식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B는 무엇이 돼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요?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근, 허근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 되니까 판별식 D를 통해서 실근이 될지 허근이 될지 먼저 판정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봐봅시다. 이 표현이 생각보다 재밌거든? 어떤 수에서 정수를 뺐어요. 그보다 살짝 작은 정수. 그러니까 뭐예요? 정수 부분을 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냐면, 어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우스를 씌우면 얘는 정수 부분을 찾게 해줘요. 오케이? 가우스라는 것은 정수 부분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문제가 풀린다? 왜냐면 얘는 뭐니까? 소수 부분이니까. 그래요? 0. 얼마야? 정수, 이거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0. 얼마를 더했어. 제곱을 더했어. 그랬더니 뭐가 돼요? 18이 됐어. 그러면 x는 몇 점 얼마일까? 3. 얼마일까? 안 되지. 3. 얼마에다가 제곱을 했어. 이거 제곱을 해봐. x가 3하고 4 사이 값이야.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9에서 16이 돼. x가 4랑 5 사이 값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x는 뭐가 돼? 16이랑 25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0. 얼마를 더해서 18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4점 얼마 얼마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얘는 x라는 숫자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4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끝난 거야. 알파, 4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18이 되는데 알파는 뭐하고 뭐 사이의 수요? 1, 0하고 1 사이의 수요. 그러면 근해 공식에 넣어서 알파의 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x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오케이? 이건 내가 해결해주지 않아도 되지? 그러니까 x라는 수는 뭐가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알파에 대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의 힌트는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그게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엄마랑 연락한 거야? 너희들 이제부터 핸드폰 집어넣어. 수업 시작하면 핸드폰을 집어넣고 시작하세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 핸드폰에. 근데 좀 멀어져야 돼. 알았냐? 얼른 집어넣어. 보자. 3번 보자, 3번. 문제가 왜 다 재미없게 생겼냐? 좀 재밌는 문제 없어? 이 문제 사실 다 재미없어. 코가 막혀버리네. 얘기 다 풀면 안 끝나겠다. 시간 넘어서 끝나겠다. 3번 보자. 3번 봤더니 두 구분호가 다르대.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알파, 베타의 곱이 음수. 그러면 베타는 음수, B는 음수. 이거 알았어? 여기에서의 두 근이 이거래요. 하나씩 한 땀 한 땀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B예요. 근데 부호가 다른데 굳이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나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하고 알파 0 베타라고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쓸 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는 말을 쓰거든. 그게 일반성을 잃지 않고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알파 0 베타나 베타 0 알파나 풀고 나온 답은 똑같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놓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의 목표야. 알겠지? 그럼 봤더니 이놈의 식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이놈의 식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얘는 4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8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미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곱해 마이너스 8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b는 사라져서 또 사라져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8이래. 집어넣어. 그래요? 그럼 식이 좀 나온가? A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식가 나니까 이제 AB에 대한 식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자 2개고 식 2개니까 해결할 수 있겠지?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나머지 대입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너희들이 다 할 수 있어. 다음 봅시다. 정수 PQ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식이 나왔네. P만큼 Q만큼 평행이동했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인데 P만큼 Q만큼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했더니 G0가 2래. G0가 2야. G0가 2래.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갖는데 P제곱 Q제곱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 이거잖아. X축을 기준점으로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인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Q의 값은 종수가 나오지 않냐? 이 마이너스 Q의 값.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3-Q의 값인데 얘는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3Q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2가 되거든? 2가 돼요. 그러면 이거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정수니까. Q가 뭐일 때라? 2가 되는 값이 나오려면 2가 되는 값이 나와야 돼. 2를 지나쳐야 돼. 그럼 최소한 이 2에 되는 값에 달아야 되는 거지 않냐? 그래요? 이 값에 달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게 되냐면 Q의 값이 뭐이면? 1이면 Q 값이 1이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 얘가 1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얼마만큼 평이동하면 돼? 1만큼 평이동하면 0,2라는 점을 지나치겠지. 그렇지? P는 뭐가 돼요? 2가 돼요. P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Q가 뭐이면? 2면 Q가 1 돼. 얘가 여기서 2만큼 평이동했어. 그럼 폭이 1이니까 1만큼 갔을 때 2만큼 증가하는 값.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아. 이에 걸치는 좌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1만큼 증가하잖냐? 폭이 1인 그래프니까. 그러면 얘는 0,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2가 되거든? 그래요? 0,2라는 점이 이미 지나치니까 Q는 0이 되니까 끝. 오케이? 마이너스 2,2를 이만큼 평이동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P가 0일 때랑 P가 뭐일 때? 2일 때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철저하게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 방정식 단원에 있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y는 2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y는 2에서 만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만나게끔 하려면 Q의 값이 1 아니면 2밖에 안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6번 보자. 야, 두근이 또 나왔어. 두근이 소수래. 자연수인데 소수래. 다 자연수야. 굉장히 화가 나고 신경질나게 생겼네. 그러면 얘는 합 곱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월등히 쉬워 보여. 왜냐면 n분의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 오케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n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m이 될 수 있는 값이 1, 2, 5, 10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소수의 합을 구해주는 거라서 무조건 5 이상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1이랑 2밖에 없어요. m이 1이면 10이 되는 거니까 이 합이 10이 되는 거니까 소수의 합은 3, 7, 5, 5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서로 다른 소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3, 7밖에 없겠네요. 그래요? 2가 됐을 때는 5가 되는 거니까 m이 2가 되면 숫자가 5가 되지 않냐? 2, 3.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 곱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2분의 m이란 값이 21이, 21이 n분의 n, m이 되고 6이 2분의 n. 그래요? n의 값 두 개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계속 연습해봐야 돼. 이게 가장 쉽겠다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돼. 알겠지? 오늘 풀어놓은 방법들 있잖냐? 가장 많이 푸는 게 두 근의 합이랑 근의 공식이야. 그 숫자를 대입한 건 맨 마지막이야. 제일 가장 안 나오는 방법이건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이 이렇게 합곱으로 푸는 게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실제로 이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 2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와. 경우의 수가 학교 시험 문제 봐보면, 서울지역고 봐보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그냥 좀 짜증난단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에서 이런 문제도 나와. 그러니까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잠깐. 네 문제. 아, 이 문제 오래 걸려요. 이 문제 오래 걸려요. 오케이. 차분히 해도 되겠네. 7번 보자. 딱 여기까지만 끝낼게. 6문제, 5문제 풀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줄게요. 내 희망사항. 야, 이걸 굉장히 문제 풀기 싫게 쓰셨네. 루트 2. 된가? 루트 2. K 1. 안 된다. K가 뭐예요? 없어. 아무튼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다. 정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대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자꾸 보게 되지. 쉬운 방법이 있나 없나 라는 걸 자꾸 보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방법이 없어. 아니면 정수거든. 이 정수, 이 K가 안 돼. 정수거든. 정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정수 곱하기 그러면 2n 곱하기 그냥 한꺼번에 쓰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n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오케이? 이렇게 풀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복잡한 건 맞거든. 대입해봅시다. 최대한 간단하게 대입하고 싶지 않냐? 2n-1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는 플러스 4n 플러스 2예요. 형태 정리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읍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 2k가 돼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돼요. 집어넣어서 정리해 봤더니 이게 제곱이 4k의 제곱이에요. 얘가 더해 봤더니 4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예요. 플러스 4n 플러스 2는 0이 돼.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했거든. 4. 간단하게 정리는 된다. 4K의 제곱. 그러니까 4K를 이렇게 묶어서 처리해 봤더니 8N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N 마이너스 2예요. 이건가? 그렇지? 그러면 얘도 정수의 곱에 대한 형태로 써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오케이? 정수의 곱에 대한 형태로 써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4n으로 묶였더니 2k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오고 4n으로 묶었던 2k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이 형태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얘가 전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n의 값에 대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식으로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정수가 되는 값이니까 생각보다 몇 개 없거든. 왜냐면 얘가 2n 곱하기 2k 제곱 플러스 1의 값은 4k 플러스 1이라서 정수로 처리하는데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면 안 돼요. 오케이?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면 안 돼.
정수의 값으로 나오려면. 절대값이 더 크면 안 돼. 그럼 결국 이건 제곱의 수니까 이게 증가한 속도보다 이게 증가한 속도가 월등히 빠르거든. 그럼 몇 개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식이 내가 이제 식정리가 중간에 틀리지 않았으면, 중간에 안 틀렸지? 너희들이 잘 쫓아오고 있지? 안 틀렸지? 한 군데도 안 틀린 데가 없지? 오케이? 그런 가정하에 정수를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몇 개 없어. K가 1을 대입했더니 6N은 1을 대입했더니 5가 되게서 없어. 이런 숫자는 없어, 정수. 당장 5 없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도 없어요. 그럼 2를 대입하자. 2를 대입하면 이미 넘어가 버린다. 숫자가 존재하지 않네. 잠깐만. 내 계산 틀렸냐? 에이씨. 4K의 제곱 8NK 제곱 마이너스 아니 안 들렸다.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2N 1을 나누면 4N 2K 플러스 1 8K 플러스 2 나왔더니 2N 안 나오는데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값이 존재하지가 않네.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틀린 거지? 1 넣으면 3 마이너스 1 넣으면 마3 정수가 존재하지 않고 2 넣으면 9 마이너스 2 넣어도 안 존재하고 이 숫자가 넘어가면 이제 훨씬 3대입 할 수는 없거든. 3을 넣는 순간 숫자가 더 커져버려. 제곱수가 월등히 더 3을 넣으면 18, 12 넘어가 버린대. 1, 2, 3이 지금 다 안 돼요. 0밖에 안 된가? 미안. 0도 안 돼요. 뭐야? 미안. K는 뭐야? 실수네. 미안해요. K가 실수라서. 실수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 돼요. K가 실수야.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바꾸자. K의 제곱. K. 정수의 값이 2n. n이 정수인데 실수니까 k가 실수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k가 실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k에 대해서 그냥 정리한 걸로 놔둘게요. 이 식으로 그냥 놔둘게. 정수가 아니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k가 실근을 가져야 돼요. 오케이? K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얘가 4분의 D 공식을 쓰게 된다면 4의 제곱 마이너스 8N 4N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돼요. 16 마이너스 8n 4n 마이너스 2 이거 한꺼번에 쓸까? 마이너스 32n의 제곱 플러스 16n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6으로 나눠봤더니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 2n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건가? 2n, n으로 묶었더니 2n 마이너스 1 얘가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정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럼 이게 몇 개 없지? 이거 이제 실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되고 이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러면 1, 2를 넣는 순간 넘어가. 1, 0, 마이너스 1. 안 되네요. 이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 K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n이 0일 때는 n이 0일 때는 K값이 하나 나올 거고 그래요?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 두 근의 합을 통해서 K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K값이 실수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같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n이 0일 때 2차 함계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처리한 게 사실 맞겠네. 그래요? 그래야 판별식 D를 쓸 수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8번 보자. 이건 적어도 하나가 정수래.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두 근의 합 곱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n을 대입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래서 곱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대입해보자. a의 n의 제곱 플러스 2배에 a 플러스 1n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야. 이게 싹 전개할 거야. 형태가 보이려면 전개를 해봐야 보이니까 2an 플러스 2n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a로 묶는 게 좀 더 쉬워 보인다. a로 묶을게요. 오케이? 곱의 형태를 만들려고 A로 묶었더니 A가 여기도 있어. N으로 묶을까? N으로 이미 묶어진 식이 있지. A로 묶을게요. 이게 더 쉽다. 완전 제곱식이 돼서 N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곱으로 만들 수 있지? N 플러스 1이 묶이고 A에 n 플러스 1 플러스 2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없지? 네 가지밖에 없어요.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오케이?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입해서 A값이랑 N값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봐봅시다. 근데 이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너 이거 동영상 보내는 소리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냐? 아무도 아무튼 얘기하지 않아요? 한 명 얘기했어. 그날 수업에 안 와가지고 딱 한 명. 필요 없나 봐. 촬영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해.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1번 봅시다. 두근 알파 베타일 때 만족시키는 이거 진짜 풀기 싫은 것 같다, 너희들. 야, 이거 너무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12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4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144. 12의 제곱 그냥 써놓자. 이게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얘가 2a가 되는 거니까 2a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라서 4로 나눠주면 a의 제곱 플러스 b가 작아요. 뭐보다? 4, 36보다. 오케이? 대입해서 순서상 찾으세요. 오케이? 자연수니까 1, 2, 3, 4만 대입해도 당연히 b의 범위가 바로 나오겠네요. 1, 2, 3, 4.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근데 이거 시그마로 처리해도 되지. 5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아니야? 시그마 너희 배웠잖냐? A가 1부터 5까지 들어가. 36 마이너스 하나도 없네. 35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거 구해주면 돼요? 그래요? 아니냐? 이거 처음 봤냐? 이 공식? 써줘.
35 곱하기 5 마이너스 6분의 5, 6, 11.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요? 다음 봅시다. 다 써. 다 써도 돼요. 난 다 쓸게. 내가 설명할 때 가끔 미적분도 나오지 않냐? 내용들이 가끔 나오잖아. 다 쓸게. 그러려고 미적분까지 배운 애들만 못하는 거야. 오케이? 전에부터 내가 그러고 싶었거든. 그러고 싶었는데 전에 학원에서는 그러지 못했어. 그런 애들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이 학원에서는 그런 애들이 안 모였으면 수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애들만 못하고 그냥 수업했을 거예요. 3번 봅시다. AKJ 뭔가 있어 보인다. AKJ EJI 요거랑 요거다. 이 넓이가 2분의 3배. 그렇지? 넓이비가 2대 3. 길이비가 루트 2대 루트 3. 그래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게 되네. 보자. 얘가 방금 뭐라 그랬어? 어이구, 왜 그래? 얘가 루트 3K. 얘가 루트 2K. 2K. 루트 3K.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 뭐예요? K가 있다. K가. 이놈의 K 마음에 안 드네. A, 2A, A. 이 한 변의 AD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럼 A 값이 나오면 K 값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오케이? 그러니까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아. 오케이? 다음 봅시다.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까, 우리?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식으로도 굉장히 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냐? 그지? 식으로도 풀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X로 놓고 정리를 해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실제로. X로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풀면 안 되지. 그지? 이거 좀 지울게. 이제 풀 수 있어. X를 한 길이를 X로 잡고 싶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1-2x예요. 그런가?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2x. 그럼 x의 제곱 대 루트 2분의 1-2x의 제곱은 몇 대 몇이었어요? 3대 2였어요. 그렇지? 이 방정식을 통해서 x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목표야. 넓이 b가 3대 2의 b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봅시다. 이게 원래 걸린 문제였구나. 거기서 방정식 쓸 필요 없었네.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보자. 우리가 어딨어? 이게 있어, 이게. 이 길이가 다 다르지. 그러면 얘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절반만 끌어와야겠다. 한쪽이 길고 한쪽이 좀 짧잖냐. 이 길이 지금 이 길이만 나와 있고. 4 이건 똑같네. 똑같은데? 이렇게 하자. 4 이게 4야. 근데 이 A 값이 5보다 커. 그러잖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길이를 표현할 때 핵심이 뭐냐면 이 길이가 5보다 커. 이 정도 맞아.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잖아. 제곱을 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값이 훨씬 더 커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요? 그러면 시간 대충 맞출 수 있겠다. 보자.
아니, 사실 이걸 굉장히 짧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디어의 이게 핵심이야. 제곱이 되는데 너희들이 제곱을 하는데 a의 제곱을 하는데 a가 일단 5보다 커. 이 제곱하면 25보다 커지거든. 이게 살짝 커질 때잖아. 이차 함수가 그려봤더니 여기서 5만큼 떨어진 값을 따지는 거야. 여기서 살짝 커지면 이 조금의 차이가 여기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돼. y값 차이가. 그래?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값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 그러니까 이 조금의 차이랑 이 조금의 차이의 제곱의 값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걸 펼칠 거야. 펼칠 건데 이것을 한쪽을 길다랗게 펼칠 건가? 아니면 옆을 좀 넓게 펼칠 건가? 라는 차이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얘를 펼칠 때 이 두 개의 점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끔 펼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야. 오케이? 그게 너희들이 목표야.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처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둘 다 같은 면, 멀리 떨어졌을 것 같은 게 이거잖아. 이거. 딱 이거잖냐. 딱 보여. 오. 이거 두 개를 펼쳐서 처리합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생기는데 D, A, E, C, B, F. 그러면은 B, C에 붙이면 얘가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될 거고, 이 형태. 이 가운데가 CD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가 멀리 떨어진 형태잖냐? 멀리 떨어진 형태가 될 거고, 얘는 어디에 붙여야? A, E에 붙여야 멀리 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야? 가장 짧은 거리 그건 거였어? 가장 긴 거리로 바꿔서 문제를 만들어 본 거야. 그럼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거면 가장 짧아져야겠네. 그럼 다시 해. 미안.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BF에 붙어야겠네. 얘가 BF에 이렇게. F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목표네. 이 점. 여기가 Q. 그리고 D.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야겠지? DE. 이 거리가 가장 짧아졌을 때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끝났나? 구해봅시다. 이건 니들이 구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곱을 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의 값의 차이는 굉장히 커진 차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 차이는 25랑 6이니까 11 차이나 2에서 3에서 1 차이는 당장 얘가 이 차이가 벌어져 봤자 2 많이 차면 4 정도 차이 나잖냐? 그래요? 그러면 3하고 4 차이를 봐봤더니 9랑 16이야. 7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떤 차이가 커진 게 좋습니다. 짧아진 게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긴 길이의 차이가 짧아질수록 더 좋아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이게 지금 2차 함수에 대해서 축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차이가 조그만 차이가 점점 큰 차이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건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x값이 축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니면 그 0이 되는 값으로부터 지수함수가 더 멀어지면 거점 직선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거점 직선처럼 보일 수 있더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지수함수랑 2차 함수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 좀 기억해줘.